어르신 어서 오세요. 양반집 사랑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양반집 사랑방의 문은 언제나 어르신들을 위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해드릴, 그리고 어르신들의 남은 생을 더욱 풍요롭고 평온하게 만들어드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르신, 잠시 눈을 감고 지난 명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명절은 어떠셨습니까?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까? 아니면 어딘가 모르게 싸늘하고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까? 혹 며느리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를 읽어내시고 아들의 눈빛에서 당황스러움을 감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명절은 본디 가족의 정을 나누고 화합을 다지는 아름다운 시간이어야 합니다. 허나 많은 어르신들에게 명절은 오히려 깊은 상처와 후회를 남기는 고통의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저 내 아들 칭찬을 했을 뿐인데 며느리는 왜 그리 표정이 굳어졌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신다면 어르신의 노년은 생각보다 더 험난한 길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명절의 평화를 넘어 어르신들의 존엄한 노년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지혜로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어르신은 평생 풀지 못할 숙제를 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노년의 비극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그것은 거창한 사건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어르신들이 무심코 던지는 우리 아들이라는 표현은 때로는 며느리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히는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 있음을 아십니까?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자랑스러움의 표현일지라도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부 갈등에 숨겨진 불씨이자 현대판 양반 시어머니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온화하고 정겹고 푸근한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양반집 사랑방은 단순히 정을 나누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지혜를 논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며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깊은 통찰이 오고 가던 지식과 지혜의 전당이었습니다. 오늘 이 양반집 사랑방에서 어르신들께 전해드릴 말씀은 바로 그러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어르신, 잘 들으십시오. 우리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미묘한 권력 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아들은 더 이상 어머니의 아들만이 아닙니다. 그는 며느리의 남편이자 자식들의 아버지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며느리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는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서 우리 아들이라는 말을 반복할 때 며느리는 자신과 남편의 관계가 마치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에 종속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치 자신이 남편의 가족 구성원이 아닌 시어머니의 아들을 빌려 쓰는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며느리의 존재감을 희석시키고 자존감을 훼손하는 무의식적인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께서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으셨을 것입니다. 다만 오랫동안 쌓아온 관습과 무의식적인 사고방식이 그대로 말에 스며든 것뿐이겠지요. 하지만 인간관계,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의도보다는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꼈다면 비록 나의 의도가 순수했을지라도 그 말은 이미 상처를 주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지혜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아들이라는 표현은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여전히 아들을 소유하려 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결혼은 두 남녀가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지 아들이 어머니에게서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놓아주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영역 안에 가두려 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며느리는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고부 갈등의 심각한 씨앗이 되어 결국에는 가정의 평화까지 위협하는 거대한 불씨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제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르신들께서는 단지 몇 가지 화법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며느리의 마음을 읽고 아들의 입장을 이해하며 나아가 스스로의 삶을 더욱 품격 있게 가꾸어 나갈 깊은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남은 생을 행복과 존경으로 채워줄 황금 같은 조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귀한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저의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어르신의 지난날을 고스란히 비추는 거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딱 내 이야기네. 라는 탄성이 절로 나올 만큼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벌어지는 그러나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고부 갈등의 생생한 단면들입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 어르신께서는 자신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작은 불씨가 어떻게 거대한 파국으로 이어지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강 여사님은 평생 한식 명장이셨습니다. 손맛 좋기로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고 명절이면 온 친척들이 강 여사님 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지혜 씨는 양식 요리를 전공한 재원이었고 시어머니의 손맛을 배우기 위해 명절마다 일찍 와서 옆에서 어깨너머로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해 설날 아침 지혜 씨는 명절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갈비찜, 남편이 좋아하는 잡채 등 온갖 음식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고 지혜 씨는 직접 만든 파스타 샐러드를 내놓았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오랜만에 파스타 샐러드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특별히 직접 만든 소스예요. 지혜 씨는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가족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때 강 여사님이 샐러드 접시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이내 얼굴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지혜야, 우리 아들은 이런 느끼한 양식은 잘 안 먹는데 입맛이 토종 한국인이라 김치찌개랑 얼큰한 국물만 좋아하거든. 굳이 이렇게 신경 쓸 필요 없었는데. 강 여사님의 목소리에는 마치 내 아들이 좋아하는 것을 너는 아직도 모르냐는 듯한 미묘한 비난이 깔려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라는 말에 마치 자신이 남편의 취향조차 모르는 무능한 아내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지혜 씨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그 막까지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혜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네, 어머니. 다음부터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한식 위주로 차릴게요. 라고 답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서운함과 좌절감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혜 씨는 명절 음식 준비에 점점 소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시어머니의 방식대로만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펼칠 기회는 사라졌고 우리 아들이라는 말은 지혜 씨의 마음에 깊은 골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지혜 씨는 명절이 다가오면 몸살을 앓았고 명절 이후에는 시댁과의 왕래를 최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여사님은 며느리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요즘 애들은 다 저래라고 치부할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상도 받아오고 똑똑했는데 김 여사님은 아들 자랑이라면 입이 마르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아들 철수 씨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번듯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며느리 민정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손주가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을 자랑하며 엄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저 상 받았어요. 손주의 해맑은 웃음에 민정 씨는 기특하다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때 김 여사님이 빙긋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똑똑하네. 근데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상이란 상은 다 쓸어왔지. 피아노 콩쿠르에서도 1등하고 그림 대회에서도 특상 받고 학교 시험은 늘 100점이었어.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덕분에 어깨뽕이 한껏 올라갔지 뭐야. 김 여사님은 마치 손주가 받은 상은 별것 아니라는 듯 자신의 아들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민정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아들이 잘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라는 건가? 민정 씨는 자신이 손주를 키우며 기울인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아들이라는 말은 마치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네, 어머니. 역시 어머님 아드님이라 남다르네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깊은 상처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정 씨는 시댁에 가면 말수가 부쩍 줄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자랑을 시작하면 자리를 피하거나 다른 화제로 돌리려 애썼습니다. 김 여사님은 며느리가 왜 자신을 피하는지, 왜 손주 자랑을 하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성격이 좀 무뚝뚝한가 보다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들은 집안일 같은 건 안 해봤는데 박 여사님은 아들이 귀하게 자란 외아들이라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키웠습니다. 아들 현우 씨는 결혼 후에도 여전히 집안일에 서툴렀고 아내 수진 씨가 대부분의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수진 씨는 현우 씨가 조금이라도 집안일을 도와주기를 바랐지만 현우 씨는 내가 원래 이런 거 안 해봐서 잘 몰라라며 번번이 외면했습니다. 어느 주말 박 여사님 댁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해야 하는데 현우 씨는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남편에게 설거지를 도와달라는 눈빛을 보냈지만 현우 씨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수진 씨가 여보, 설거지 좀 같이 해줄 수 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박 여사님이 부엌에서 나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수진아. 우리 아들은 내가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어. 설거지 같은 건 시켜본 적도 없고 뭘 할 줄 알겠니? 그냥 내가 해라. 내 아들 손 망가질라. 박 여사님의 목소리에는 아들을 지키려는 듯한 단호함과 함께 며느리를 향한 은근한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수진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자신이 가정부로 전락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우리 아들이라는 말은 자신을 남편의 동반자가 아닌 시어머니의 아들을 보필하는 존재로 규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더욱 기세등등해져 소파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함께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 씨는 현우 씨에게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말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마음속으로 현우 씨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은 실패인가?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며느리가 왜 아들에게 집안일을 시키지 않는지, 왜 자신과 대화할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한테 너무 바라는 게 많아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어르신, 이 세 가지 사례가 어떠셨습니까? 낯설지 않으시지요? 혹 어르신의 기억 속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우리 아들이라는 무심한 말 한마디가 며느리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고 고부 갈등의 불씨를 키우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며느리의 예민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며느리 또한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싶고 자신의 위치를 인정받고 싶은 당연한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르신께서는 이 비극의 씨앗을 뿌리 뽑고 평온하고 존경받는 노년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르신, 제 사랑방 식구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보셨듯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지 우리는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남은 생을 더욱 풍요롭고 존경받는 시간으로 만들어줄 지혜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동서양 성현들의 말씀처럼 진정한 지혜는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공자는 군자는 말에 신중하고 행동에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어르신들은 군자와 같은 품격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처럼 지혜로운 말 한마디는 며느리의 마음을 얻고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단순히 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내면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어르신, 제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리 아들이라는 표현 대신 이제는 며느리를 향한 존중과 인정이 담긴 화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아들은 이제 며느리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는
어르신의 소중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첫째, 며느리를 한 가정의 주체로 인정하십시오. 며느리는 더 이상 시댁에 들어온 손님이 아닙니다. 그녀는 어르신의 아들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는 당당한 주체입니다. 따라서 어르신은 며느리의 역할과 존재감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 대신 사위가 혹은 현우 씨가 참 든든하겠어. 철수 씨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났네와 같이 며느리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주체적인 위치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말을 사용하십시오. 며느리에게 남편은 더 이상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며느리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시어머니를 향한 존경심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둘째, 칭찬의 대상을 며느리에게로 향하게 하십시오. 아들 자랑은 잠시 접어두고 며느리의 장점과 노력을 발견하여 진심으로 칭찬해 주십시오. 지혜 씨가 만든 파스타 샐러드 정말 맛있구나. 내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네. 민정 씨 덕분에 우리 손주가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구나. 정말 고맙다. 수진 씨가 집안일을 꼼꼼하게 잘해서 참 든든하다. 와 같이 며느리의 노력과 재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칭찬하면 며느리는 자신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는 며느리가 시댁에 더욱 애정을 가지고 헌신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플라톤은 칭찬은 영혼의 음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르신의 진심 어린 칭찬은 며느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귀한 음식이 될 것입니다. 셋째, 며느리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십시오. 가정의 대소사나 자녀 양육 문제 등에서 며느리의 의견을 먼저 묻고 그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십시오. 이 일은 내 생각은 어떠니? 내가 보기에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니? 와 같이 며느리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며 그녀의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는 며느리에게 신뢰감을 심어주고 어르신을 진정한 어른이자 멘토로 여기게 만들 것입니다. 맹자는 다른 사람의 선한 점을 찾아 칭찬하는 것은 그 사람의 허물을 감추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좋은 점을 찾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함으로써 어르신은 더욱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십시오. 우리 아들이라는 소유격 표현 대신 우리, 가족, 우리 집안과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한 명절 보내자. 우리 집안에 이렇게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정말 복이다. 와 같이 며느리를 어르신의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며느리에게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시댁을 진정한 내 집으로 여기게 만들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며느리를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나아가 우리 가족이라는 작은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포용해야 합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이미 삶의 수많은 풍파를 겪어내시고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그 경험과 지혜는 그 어떤 젊은이도 따라올 수 없는 귀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익숙함이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익숙함을 깨고 새로운 지혜를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며느리를 존중하고 칭찬하는 것은
단순히 며느리에게 잘 보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르신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고 노년의 삶을 더욱 당당하고 품격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며느리에게 존경받는 시어머니는 스스로에게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본보기가 되어 더욱 존경받는 어르신이 될 수 있습니다. 양반집 사랑방은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가치와 통찰을 받아들이는 열린 공간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세우고 당당한 홀로서기를 시작하십시오. 아들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존재로서 가족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네카는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길다고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이야말로 하나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입니다. 그 작품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장식할지는 온전히 어르신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품격 있는 화법과 지혜로운 마음가짐으로 며느리의 마음을 얻고 자식들에게 존경받으며 무엇보다 스스로 행복하고 당당한 노년을 만들어 가십시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께는 그 길을 걸어갈 충분한 지혜와 용기가 있습니다. 양반집 사랑방은 늘 어르신들의 당당한 홀로서기를 응원하며 어르신들의 삶이 언제나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편히 주무세요.